블록체인은 신뢰의 기술이다. 얘네들이 못 믿는다. 해킹 당할 수도 있고 나중에 나라가 망하면 누가 이걸 관리를 해줄 거냐. 이제 각각 개인들이 관리를 하고 우리가 이제 1인 은행이 될 수 있다라는. 이게 왜 좋냐면 만약에 내가 갑자기 난 니들끼리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와가지고 야 승민이가 이거 1,000원 준 거 바꾸고 싶은데? 해서 승민이 그걸 바꿨어. 근데 너희들 3명은 안 바뀌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기술이 엄청 보안력이 뛰어나다. 뭐 유시민은 블록체인이랑 뭐 비트코인을 분리할 수 있다. 비트코인은 뭐 쓰레기다. 아 이런 맞다. 식으로. 이거 토론했었다 옛날에. 암호화폐가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쓰는 그냥 원이나 N이나 달러 화폐로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문제는 암호화폐의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는 거. 뭔가 원래 한 3일 걸리거든 돈 보내는데. 근데 뭐 암호화폐 걸리면 얼마 안 걸려. 쑥쑥 돼요. 블록체인 학회 김블록 선생. 아니다. 모른다니. 엄청난 오늘의 책 블록체인 트렌드 2022-2023. 또 누구 한 명이 지으신 게 아니고 커넥팅 랩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실무자들로 구성된 포럼이라고 합니다. 이 크게 한 4가지 분야에서 블록체인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설명해주고 있고, 그리고 맨 앞에는 1장에서는 블록체인이 뭔지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4가지 분야가 뭐냐면 금융, 유통, IoT, 콘텐츠 이렇게 4가지고 6장인가 마지막에는 그 노동과 정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갔습니다. 끝났습니다. 근데 그 5가지 분야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블록체인이 활용된다고 설명하는데 다 다르잖아. 엄청 많잖아. 사례가 많은데 공통적인 키워드는 그게 있었어. 신뢰 비용을 감소하기 위한 거다. 블록체인은 신뢰의 기술이다. 신뢰의 기계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책을 꿰뚫는 하나의 문장이다. 키워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안녕하세요. 얘가 예를 들어 니한테 거래를 하고 싶어. 원래라면 다 은행이나 증권사나 그런 중개자들을 거쳐서 각자의 신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얘가 10,000원을 이체하는 게 얘가 직접 10,000원을 이체하는 게 아니잖아. 이 중간 거래자가 10,000원을 직접 돈을 주는 거지. 근데 그거를 이제 기록하는 장부는 이제 얘네들이 관리하는 거고. 근데 비트코인이 애초에 발견된 이유가 얘네들이 못 믿는다. 얘네들이 뭐 해킹 당할 수도 있고 나중에 나라가 망하면 누가 이걸 관리를 해줄 거냐. 이제 각각 개인들이 그거를 다 맡아서 다 관리를 하고 우리가 이제 1인 은행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제 각자 찢어진 개개인의 이제 장부를 기록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1,000원을 보냈다는 기록이 있어. 그러면 너도 가지게 되고 얘도 가지고 다 가지는 거야. 서로 다 가지고. 그거를 이제 블록체인으로 다 연결이 되는데 이게 왜 좋냐면 만약에 내가 갑자기 난 니들끼리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와가지고 야 승민이가 이거 1,000원 준 거 바꾸고 싶은데? 해서 승민이 그걸 바꿨어. 근데 너희들 3명은 안 바뀌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기술이 엄청 보안력이 뛰어나다. 그런 의미지. 블록체인이란 뜻이. 내가 정부한테 100원을 보냈던 게 이제 블록체인을 다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또 뭐 예를 들어서 제남이가 정부한테 200원을 보낼 수도 있잖아. 그럼 그런 새로운 거래가 있으면 새로운 블록이 또 생성이 돼야 된다 이가. 맞죠? 그게 이제 전 블록이랑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야. 새로운 블록이 생성되고 그걸 연결을 시키려면 그 과정에서 하는 게 최고 아니고 맞지? 블록이 연결이 되잖아. 이제 블록이 생성이 되려면 그 블록의 해시 값을 찾아야 되거든. 해시 값이 뭔지 알아? 그 랜덤 값 아니야? 인풋을 넣으면 아웃풋이 랜덤을 그 형태는 똑같은데 랜덤하게 나와. 이게 그것도 비가역적이거든. 그 아웃풋으로 인풋을 찾지는 못해. 그래서 블록을 연결시키려면 새로운 블록의 해시 값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그 해시 값을 계속 찾는 거임. 그게 채굴이고. 계속 해시 값을 찾았잖아. 해시 값 찾으면 이제 블록이 생성이 되지. 그럼 만든 사람한테 블록을 만든 대가로 코인을 주는 거지. 왜 하는 거야 너? 그 코인을 주니까 돈이 되잖아. 블록이 체인이니까 연결돼야 되잖아. 근데 누가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 누가 하냐고. 그러니까 체인 블록을 연결시켜주는 대가로 이제 코인을 주는 거야. 암호화폐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서도 나오지만 퍼블릭 블록체인은 암호화폐가 꼭 연동돼야 된다 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쓸 수 있으니까 블록체인을 연결시키려면 어떤 우리가 그에 합당하는 대가를 줘야지만 이제 사람들이 블록을 연결시켜주는 거야. 근데 프라이빗은 이미 어떤 결정하는 그 집단이 있잖아. 애초에 그 목적이 다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블록 연결시켜주니까 따로 대가를 안 줘도 되는 거지. 여기서도 발굴을 하고 여기서도 발굴을 하고 다 발굴을 할 거야. 그 발굴하는 이유가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주기 때문에 발굴을 해. 그리고 그 비트코인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가 말했듯이 막 수학적 내가 알기로는 난해를 이제 풀어야 되거든. 그거는 이제 값을 찾는 거지. 그치. 이게 이제 해시라는 언어로 표현이 되는 거고 X 값을 찾는 게 이제 해시야.
근데 그건 너무 찾기가 어려워가지고 엄청난 완전 좋은 컴퓨터를 막 돌려가지고 CPU를 써가지고 하나하나 다 넣어보는 거예요. 하나는 1부터 싹 다 넣어보는 거야. 근데 이 사람도 컴퓨터 성능이 다르고 이 사람도 컴퓨터 성능이 다르잖아. 근데 이 사람이 지금까지 찾던 기록이 있고 얘도 찾던 기록이 있는데 얘가 찾던 기록도 이어나가고 얘가 찾던 기록도 이어나가서 각각이 이제 블록체인으로 다 연결돼 있는 거지. 그러다가 한 사람 얘가 먼저 찾았어. 그때 이제 암호화폐를 얘한테 주는 거지. 그리고 그 알고리즘 자체가 소멸되게 돼 있거든. 비트코인이 개수가 정해져 있거든. 그치. 2100만 개인가 정해져 있어서 이 암호 찾아서 잘했어요 라는 주는 그 화폐의 양이 점점 반으로 줄지. 그치, 그 이제 줄어가지고 또 그게 가치가 올라가고 이제 사람들은 그 가치 때문에 이제 발굴하려고 막 하는 거지. 그 막 의경 지원하는 거 계속 줄여가지고 나중에 4년 있으면 지원 못하는 거잖아. 암호화폐랑 블록체인이랑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잖아. 둘이 뭐가 다른지, 다르면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애초에 블록체인이랑 암호화폐는 내 생각에는 연결이 되어야지만 이제 사람들이 쓸 수 있을 것 같아.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이 블록체인을 처음으로 최초로 맞아요. 구현한 사례고 제일 대표적인 예시. 이 책에서 초반에 나왔다 이가 비트코인 없는 블록체인이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서 뭐 유시민은 블록체인이랑 뭐 비트코인을 분리할 수 있다. 비트코인은 뭐 쓰레기다. 아 약간 이런 맞다, 식으로. 이거 토론했었다 옛날에. 블록이 없고 체인이 없는 그런 비트코인이 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은 탄생 과정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있지만은 그래도 완전히 같은 건 아니고. 사실 나도 읽기는 읽었지만 이해는 잘 안 됐어. 여기는 집단지성이 필요한 부분이야. 내가 질문을 몇 개 써왔단 말이야. 이 책의 개념을 좀 정리할 수 있는 질문들을 같이 대답해보면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다. 또 질문하는 사람이네. 질문자지. 첫 번째는 그 블록체인이라는 게 실효성이 있으려면 일단 어떤 뭐 디지털 기술이긴 하잖아. 블록체인이랑 실물 세계를 연결시키는 방식이 구체적으로 뭐냐. 실물 세계.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어떤 거래에 적용을 해서 막 이렇게 거래를 한다고 하는데 책에서는 근데 구체적으로 블록체인은 그냥 디지털에서 작용하는 거고 우리 실물 세계에서 있는 물건들이 거래되는 거잖아.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거. 좀 더 사례를 좁히자면 뭐 다이아몬드 이런 게 거래가 돼. 근데 이 다이아몬드의 정보를 막 다 입력해 놓은 거를 블록체인에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걔가 고유성을 띠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닐까? 다이아몬드가 이제 유통되는 과정에서 어디를 거치고 뭐 어디에서 발견이 되고 누가 캐고 어느 회사에서 하고 그게 어느 지역이고 이런 게 데이터가 쌓이겠지. 그걸 이제 마지막 판매 과정에서 어떤 보증서 같은 게 있으면 그걸 찍으면 블록체인 데이터는 신뢰성이 있잖아. 그럼 이제 그걸 믿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다이아몬드가 개싸구려 다이아몬드가 생산됐다. 우리 5명이 다 그걸 나눠 가지는 거야, 정보를 나눠 가지는데 근데 이게 유통 과정에서 갑자기 좋은 다이아몬드로 둔갑할 수가 있다 이거. 근데 우리가 5명이 동시에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 하나가 사라져도 4명이 검증을 할 수 있잖아. 그런 느낌. 하나가 거짓말 쳐도 나머지 4개가 이제 이거 거짓말이다라고 알 수 있으니까. 여러 명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걸 분산 원장이라 했나? 분산 원장이라 했었고 그리고 블록체인 자체의 특징이 또 있었잖아. 4가지 정도. 탈중앙화. 탈중앙화 있다. 오예. 그 다음에 보안성, 투명성, 확장성 이렇게 내가 다 해서 4가지고 읽다 보니까 뒤에서 한 개 더 나오긴 했어. 비가역성이라고. 그치. 그래서 다 정리하자면 그렇게 5가지 정도. 그러니까 한번 그 돌이킬 수 없다. 장부를 만들어 놓으면 그치. 막 바꾸거나 이럴 수 없다. 그게 어떻게 보면 신뢰의 기반이 되기도 하는데 이게 양날이거든요. 수정을 할 수 없다는 게 좋기도 하지만 안 좋은 점이 있다는 게 또 뒤에 나오잖아.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는 그 전반적으로 그 아까 다이아몬드 이야기도 했지만 블록체인이 하나의 중개자 역할을 하고 신뢰관계를 대신 자기가 만든 것만으로도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 생각.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많이 있지 않나? 기술 자체가 어떤 걸 해내지 못하니까 어느 산업이나 이런 게 좀 적용이 됐을 때 툴로서 그때 좀 더 효과가 발휘하는 거. 아까 말했던 대로 비가역성, 다시 안 지워지는 그런 것들이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세계에 활용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좋은 그런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또 궁금했던 게 아까 다이아몬드 얘기를 했잖아. 어떤 물건을 거래하려면 얘를 실측을 해서 얘에 대한 고유한 정보를 디지털 세계로 옮겨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엄청 정확하게 진짜 얘를 그냥 복제한다 생각하고 디지털 세계에 복제하듯이 그 정보를 옮겨야 된단 말이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이 책에서는 최초의 1마일이라는 문제로 나왔는데 측정이 잘못될 수도 있고 휴먼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잖아. 최초의 1마일 문제는 그런 거였고 그럼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그 해결책에 대해서는 이 책이 안 나온다. 맹점 같은 거 아니에요? 그게 왜 내가 여기 질문에 써놨냐면
다이아몬드든 뭐든 처음에 정보를 입력을 해놨어. 근데 이 물건 자체가 훼손될 수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 있는 정보에 있는 다이아몬드랑 실제 세계에 있는 다이아몬드랑 다른 게 돼버린다. 근데 이제 훼손이 되면 정보도 업데이트가 돼야 되네. 아, 맞지. 장부를 또 새로 아. 만들어서 체인에 거는 그런 건가? 아, 그럼 그렇게 하면 되나? 그렇지 않은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도 여전히 의문인 거는 훼손됐다는 사실을 누군가 캐치해서 그 업데이트를 해준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건 이제 어떤 산업의 시스템상으로 주기적으로 상태는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 산업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지만 적어도 판매하기 전에는 한 번 더 확인해보자. 그리고 뭐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면 어느 가격이랑 어느 시점이랑 어느 시점 사이에 값이 달라졌으면 그 사이에 어떤 상태가 바뀐 거니까 원인을 찾기도 더 쉬워지고. 그렇지. 블록체인 마스터인데. 나는 뭐 모르면 안 하죠. 블록체인 학회다였죠. 블록체인 하나도 안 했어. 구루다, 구루. 요기요 쿠폰이랑 책 한 권 받은 게 끝이지. 얼굴도 못 본 그 사람. 그럼 그 다음 질문은 그 초반에 금융에서 이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게 많다고 했는데 암호화폐가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쓰는 그냥 원이나 N이나 달러 화폐로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문제는 암호화폐의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는 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제대로 된 화폐의 기능을 못할 수 있다는 거. 근데 가능하다면 이 책이 말하는 것처럼 가능하다고 하면 왜 가능한지. 이 사람 미래 가능하다 생각하겠지. 근데 가능했을 때 장점을 좀 더 설명해 주는 것 같아. 책이. 사실 화폐가 그렇게 가격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 화폐로서 못 쓴다 이거 우리. 근데 마찰 비용이 엄청 줄어들잖아. 금융에 있어서. 마찰 비용이 뭐지? 그러니까 중개자를 한 명 거치면 거칠수록 수수료를 내야 되니까 마찰 비용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책에서도 나오지만 해외에 돈을 송금해. 그러면 지금은 뭐 우리가 러시아 사태로 친숙해진 그 스위프트 같은 거. 맞다. 그거 떠오르더라 지금. 뭔가 원래 한 3일 걸리거든 돈 보내는데. 근데 뭐 암호화폐 걸리면 얼마 안 걸려. 쑥쑥 돼요. 그런 게 엄청 너무 큰 장점이니까 아직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주목을 가지는 거다. 사실 삥 둘러서 하는 이야기긴 하지. 블록체인 학회 김블록 선생. 아니 나는 모른다니까요. 김블록. 똑같다고요. 네가 유이치 사카모토 아니고? 뭐 아니요? 비트코인 만든 사람. 잠깐만 그 사토시 아니야? 사토시. 나카모토 사토시인가? 이거 애니 보고 말한 거 아니야? 아 진짜 그런 그럴 수도 있네. 사토시는 뭐 포켓몬스터 지우 일행입니다. 이런 것도 해줘야 되거든요. 빅데이터 사용 설명서. 지도 학습은 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 뭐 OX 문제라든지. 그다음 비지도 학습은 영상 문제, 영상인 아니면 뭐 사진을 분류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알파고가 어떤 알고리즘이 있냐면 이제 뭐 바둑을 이렇게 두는데 이기면 플러스 1점을 주고 지면 0점을 주고